밤 10시에 먹은 같은 음식이 아침 10시에 먹었을 때보다 지방으로 더 잘 저장된다. 이거 단순한 다이어트 카더라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남은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대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녁에 뭘 안 먹어야 살이 안 찌나요? 탄수화물만 끊으면 되나요?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칼로리가 아니라 밤 시간대에 무너지는 인슐린 시스템과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막느냐입니다. 같은 500칼로리라도 어떤 음식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폭등시키고 어떤 음식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지방 축적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뱃살이 계속 늘어나는 사람과 나이 들어도 체형이 유지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학과 인체 메커니즘을 쉽게 알려드리는 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핵심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저녁 식사가 혈당과 지방 축적에 가장 위험한 시간인지. 두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면서 포만감까지 유지하는 저녁 음식의 진짜 기준. 그리고 마지막 비밀,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밤마다 먹다가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채널 고정하고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특히 핵심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원래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멜라토닌이 인슐린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혈당을 처리하는 인슐린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낮에는 혈당을 잘 치우던 청소 시스템이 밤에는 갑자기 인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야식이나 늦은 저녁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이 혈액 속에 오래 떠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당은 결국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뱃살,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걸 저는 항상 이렇게 비유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마치 이미 만차가 된 지하철 플랫폼인데 계속 승객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과 같습니다. 원래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세포는 점점 이제 그만 들어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고인슐린 상태가 반복되면 지방 저장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와 미국 당뇨병학회 자료들을 보면 늦은 저녁 식사와 야식 습관은 비만, 당뇨병, 대사증후군 위험 증가와 강하게 연결됩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숨은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당뇨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무서운 건 당뇨 진단 전에 이미 진행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렇다면 밤에는 뭘 먹어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소화 속도를 늦추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음식. 첫 번째는 비전분 채소입니다. 잎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같은 채소들이죠. 반대로 감자나 고구마처럼 전분이 많은 채소는 저녁 늦게 과하게 먹으면 혈당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공인영양사협회에서도 저녁 식사의 절반 이상을 비전분 채소로 채우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왜 좋을까요? 섬유질 때문입니다. 섬유질은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이죠. 혈관으로 들어가는 당의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혈압이 수도관 압력이라면 혈액순환은 그 안을 흐르는 물 상태라고 말씀드리죠. 섬유질은 혈액 속 당, 찌꺼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치지 않게 정리해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송어 같은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오래된 오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며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학술지 다이어비티즈 케어에서는 생선 기름 섭취군이 제2형 당뇨병 위험 감소와 관련 있다는 연구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오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즉 혈당이 급등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이건 진짜 혈당 관리의 숨은 강자입니다.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멕시코 연구에서는 매일 일정량의 아보카도를 섭취한 그룹에서 인슐린 감수성과 당화 혈색소 개선 가능성이 관찰됐습니다. 쉽게 말해 혈당을 처리하는 몸의 효율이 좋아졌다는 의미죠. 아보카도는 특히 포만감 유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밤에 배고파서 과자나 빵 찾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섬유질, 지방, 단백질 조합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동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현대인들은 생각보다 마그네슘 부족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가공식품, 수면 부족, 카페인 과다 섭취만으로도 쉽게 소모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효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한 봉지씩 먹는 순간 오히려 체중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지중해 식식단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아세요?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지방 구조 때문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속 폴리페놀과 단일 불포화 지방은 혈관 건강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정제 여부입니다. 올리브 오일이면 다 똑같겠지? 아닙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화학 정제를 최소화해서 폴리페놀 같은 유익 성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샐러드의 드레싱처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딱 이것만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저녁 식사 시간을 가능한 한 앞당기세요.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에서 정제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세요. 흰빵, 과자, 달달한 음료, 야식 라면. 이 조합이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00mg/dl 이상, 당화 혈색소 5.7% 이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대사 시스템 경고 등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위험합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모두 건강한 지방이지만 칼로리가 높은 편입니다. 또 만성 신장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칼륨이나 지방 섭취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역시 조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튀김 형태는 오히려 염증 반응과 열량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조건 한 음식이 아니라 전체 식사 구조와 생활 패턴입니다. 결론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밤에 살이 찌는 진짜 이유는 단순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리듬과 인슐린 시스템이 밤에는 혈당 처리에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굶는 게 아닙니다. 혈당이 천천히 움직이도록 몸의 대사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포만감이나 자극적인 야식 만족감 때문에 여러분 몸의 근본적인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우를 절대 범하지 마세요. 진짜 건강은 극단적인 다이어트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혈당 안정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지킴이가 매일 밤새워서 글로벌 의학 데이터 검증하고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려운 의학 데이터 아무나 안 풀어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제 채널 구독하는 분들만큼은 건강관리 상식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내 몸의 신호를 읽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이랑 알림 설정 딱 켜두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 생각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건강지킴이만 믿고 딱 따라오세요.